예, 안녕하십니까. 중년 초보 유튜버 검은호입니다. 오늘은 어디냐면요, 홍성입니다. 홍성 팔미 중에 하나죠. 바로 여기가 낙조가 멋있는 속동 정만대라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 오늘은 한번 좀 멀리 좀 나와봤습니다. 예, 이 다음 달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저도 이제 학기 말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기말고사도 있고 준비할 게 많아서 영상을 아마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찍는 영상이 언제 편집돼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냐면은 바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예방접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강아지 예방접종, 두 번째 영상은 고양이 예방접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뭐냐면 항체가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팩트체크, 사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맞는 것 같으면은 받아들이시고 아닌 것 같으면은 버리시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방접종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 예방접종은 뭐냐면 필수 예방접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방접종은 비필수라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러면 필수에 속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 자주 많이 걸리는 질환, 그리고 걸렸을 경우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은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에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 뭐 걸리더라도 이렇게 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질환들을 우리가 비필수 선택 예방접종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백신, 그리고 코로나 장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합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종합백신 하면 모든 질병이 다 예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합백신에는 우리가 크게 사종종합하고 오종종합이 나눠져 있어요. 사종종합 말 그대로 4가지 질병, 그리고 오종종합은 말 그대로 5가지 질환을 예방하는 이런 예방접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백신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홍역이라든지 파보라든지 전염성 간염, 이걸 주로 예방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오종 같은 경우는 이 사종에다가 레토스피라가 하나가 추가된 접종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보통 우리 사종 백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간혹 가다가 해외로 나가는데 꼭 이 오종 백신을 원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종 백신을 꼭 접종하고 나서 해외로 출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사종 백신을 사용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장염이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파고 장염처럼 어렸을 때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어린 개체들이 걸렸을 경우는 사망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견들은 사망하는 케이스까지는 잘 안 간다라는 거,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꼭 필수적으로 맞춰야 되는 건 이 종합 4종하고 간혹가다 5종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코로나 장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감염병도 필수 백신이라고 했는데, 감염병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내견들이 감염병에 걸릴 수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염병을 왜 필수 접종에다 넣냐면,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인수공통 질병이에요. 즉 동물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하게 법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걸려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맞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필수 백신, 이제 선택 백신이죠. 이거는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의 선택권이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1차에는 이거 맞히고 2차에는 이거 맞히고 3차에는 이거 맞히고 그냥 쭉 맞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비필수 백신에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캔네코프라는 백신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폐렴을 일으키는, 감기에 걸려서 폐렴을 일으키는 그 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랄까 경험적이죠.
예방접종을 마치나 안 마치나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친 애들도 잘 걸리고 안 마친 애들도 잘 걸리고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른 백신하고 다르게 캔네코프는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잘 예방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다른 백신과 이 캔네코프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백신은 바이러스 질환이고 이 캔네코프는 세균성 질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세균성 질환이다 보니까 예방접종의 효과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잘 예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입양을 했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 친구 같은 경우도 1차는 종합4종 코로나, 그리고 2차도 종합4종 코로나, 그리고 3차는 종합4종하고 감염병을 예방접종하고 이제 2주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항체가 검사 이야기할 때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백신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캐니플루라는 백신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는 신종플루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캐니플루 같은 경우는 걸렸을 경우 전파력도 좀 높고 뭐랄까요, 위험에 처해지는 확률도 높은 질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캐니플루를 비필수 백신에다 넣었냐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캐니플루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이천하고 용인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지금 4년, 5년째가 돼가는데 아직도 어디서 지금 캐니플루가 발생했다라는 내용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직 발생 보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안 되는 질환을 꼭 우리가 필수 백신에다 넣어야 될까? 물음표가 생기는 백신이다 보니까 저는 비필수 백신에다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백신이 있죠? 그렇죠. 곰팡이 백신이 있습니다.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링엄을 일으키는 피부 사상균을 예방하는 곰팡이 백신인데 예방률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곰팡이 그 피부 사상균에 감염이 됐을 때 곰팡이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를 했을 경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왜 비필수 백신에다가 넣었냐면은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곰팡이성 질환이 피부 사상균 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곰팡이들에 의해서 피부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특히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피부 사상균보다는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에 의해서 더 많은 피부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곰팡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왜 곰팡이에 걸리지? 이렇게 의문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곰팡이 백신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하나의 곰팡이에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걸리는 곰팡이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맞힐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하면 한번 고려해 보거나 아니면 또 피부 사상균에 걸렸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백신이다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얼추 설명드렸죠. 이제 꼭 맞춰야 되는 백신, 꼭 맞출 필요가 없이 보호자가 선택해야 될 백신을 두 가지로 나눠드렸으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동물병원에서 보통 2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2주가 넘었을 경우 백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간격은 보통 2주에서 3주 간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버박 제품 같은 경우는 4주 간격으로 해도 된다라고 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가 꼭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2주에서 3주 간격이에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버박 같은 백신은 한 달에 한 번 맞춰도 충분한 효과가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주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좀 넘어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백신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왜 2주를 강조하냐면은 2주마다 맞히세요 하면은 어떠죠? 백신 스케줄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예방될 때까지 필요한 시기가 짧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하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코리아 타임이라고 하죠. 2주에 한 번씩 접종을 하시라고 해도 2주에 한 번씩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2주 간격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방접종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자면 특히 피부사상균 같은 이런 곰팡이성 피부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지금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거나 아니면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체온이 지금 현재 높거나 이럴 경우 예방접종, 즉 예방접종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균을 죽이거나 균을 약화시켜서 내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균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 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몸이라면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떠한 질환이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특히 열이 날 때 예방접종을 할 경우 오히려 예방접종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아이가 컨디션을 회복하고 나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은 예방접종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초접종은 이제 하셔야 되겠죠. 예, 선택접종만 하실지 아니면 비선택 접종까지 다 하실지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보호자분께서 일단 기초접종은 끝나시고 부스터 접종, 즉 부스터 접종이 뭐냐면 기초접종 후에 1년 후에 맞는 걸 우리가 부스터 접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1년 후에 첫 번째 1년 후에 맞는 접종 그 다음에부터는 매년 맞아야 될까? 저는 그것까지는 물음표예요. 아직 과연 맞아야 될까? 맞는 게 좋을까? 안 맞는 게 좋을까? 항체가 과연 그 다음 1년까지도 유지가 될까? 제일 좋은 거는 항체를 검사해서 항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항체를 검사하고 하는 비용보다 그냥 추가 접종으로 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건강한 아이들은 뭐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고령 동물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동물들, 뭐 당뇨라든지 간이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동물들은 이 백신이 하나의 뭐랄까요, 몸에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 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건강상의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저는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2, 3년 간격으로 항체가 검사를 하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2, 3년은 그 항체가 많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 3년 간격으로 항체가 검사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간혹가다 그 중에서 매년 1년에 항체가 검사를 하더라도 항체가 많이 낮아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매년 추가 접종을 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항체가 검사를 한 2번 정도 하다 보면은 나와요. 아이가 이게 어느 정도 항체가 유지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령동물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동물들은 매년 추가 접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예방접종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예방접종 주기, 그리고 예방접종 실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영상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좋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뭐 하셔야 되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를 제가 보낼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무슨 일 없으면 또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